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긴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요양원 안내 책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56, 이제 자신도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중증 단계에 접어드셨어요. 민수의 옆에 앉아있던 아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돌보시기엔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의사는 책자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책자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환갑인데 어머님 모시고 살기엔 체력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78세의 어머니 순자는 침대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엄마, 뭐 찾으세요? 순자는 민수를 보더니 눈빛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가야 해. 중요한 게 있어.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옛날 집. 거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엄마, 그 집은 15년 전에 팔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민수를 빤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하는데.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딸 지영과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괜찮아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걱정돼요. 아빠도 허리 아프시잖아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할머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효자예요. 누구보다 잘 모셨어.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님한테도 나아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이미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직 젊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요양원 입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민수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좋은 곳이에요.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 민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순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죠? 정숙이 밝게 말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에 중요한 게 있어. 꼭 가봐야 해. 순자가 갑자기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 집은 이미 없어요. 아니야. 있어. 내가 두고 온 게 있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수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옷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나도 데려가줘.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풀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 가지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뒤돌아 빠르게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안긴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면회 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중요한 게 있어. 간호사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적응하셨는데 어머님은 유독 집을 찾으세요. 치매 때문이겠죠? 네, 기억이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찾는 그 집은 도대체 어디일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계속 집에 가야 한다며 우시고. 민수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순자는 민수를 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민수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날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던데. 민수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지영이 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민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에 가는 횟수를 점점 줄였습니다. 갈 때마다 같은 말을 듣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안 가요? 내일 가지 뭐. 요즘 너무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봤자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허둥지둥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 없어요. 우리 집 가봐. 제발. 이것이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히 가셨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려고 했던 남자가 이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드님이 효자시라더니. 민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밤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빈소에 혼자 앉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 더 자주 갈걸? 마지막에라도 엄마 말 들어줄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 가봐.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옛날 집 처리해야 하지 않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 집? 네, 등기부 보니까 아직도 명의가 할머니로 돼 있던데요.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상속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발견했어요. 그 집 아직 할머니 소유예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 집을 15년 전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옛날 집에 다녀올게. 왜요? 엄마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가보라고. 정숙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수는 30년 만에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오래된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단층집. 페인트는 벗겨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민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니 어린 시절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 키는 예전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분 밑. 민수는 키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2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민수는 자신이 쓰던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달력.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 집을 그대로 두셨을까? 민수는 어머니가 쓰시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낮은 화장대, 오래된 옷장. 옷장을 열자 어머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옷을 만지며 어머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화장품,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없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과 봉투에 담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입출금 내역.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소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쌓인 돈. 마지막 잔액은 1,840만 원. 이게 뭐지?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4년 너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억나니? 내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엄마는 너한테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한다고 말했지. 근데 사실은 방법이 없었어. 민수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 몰래 이것저것 팔았어. 너희 아빠 유품이던 시계, 엄마가 아끼던 금반지, 그리고 내가 타던 자전거까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내 등록금을 냈지. 너는 아르바이트 돈으로 낸 줄 알았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뻤어. 그때부터 엄마는 이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왜 모았냐고? 너한테 주려고. 내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힘들 때 쓰라고. 엄마가 살아생전엔 자존심 때문에 못 줬어.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서 찾으면 그때는 거절 못 하잖니?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했어.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이 집 팔지 마. 내가 힘들 때 돌아올 곳은 있어야지. 엄마가 여기 있을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여기 와.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과 편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계속 집에 가야 해. 중요한 게 있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여기 있다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낡은 부엌, 오래된 식탁, 작은 거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공간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앉으시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게 있어. 민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옛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 집 정말 안 팔 거예요? 응. 할머니가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뿌리잖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어렸을 때 자주 왔었는데 추억이 많아요. 정숙이 부엌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가끔 여기 와야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여기 오자.
가족들이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지영이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 가족들이 모여 앨범을 봤습니다. 젊은 순자가 갓난아기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할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최선을 다했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달 후, 민수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돈, 우리가 어떻게 쓸까?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뜻대로 우리 가족 위에 쓰면 되지 않을까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그러라고 모으신 거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 기부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 그 사람들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 가족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기적으로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혼자 집에 와서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 작은 선반에 뒀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지영이가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준호도 직장에서 승진했고요.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쓴 그 편지. 이제는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이 편지 제가 힘들 때마다 읽어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마당에 나와 어머니가 심으셨던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는 크게 자라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심으신 나무처럼 엄마 사랑도 이렇게 크게 자라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네요. 해가 지고 노을이 졌습니다. 민수는 집을 뒤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가족의 안식처였습니다. 민수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엄마. 민수는 조용히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없이 평생을 바쳐 준비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후회 없는 효도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뿌리를 잇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민수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민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어머니는 편안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편안하신 것 같아.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사랑의 증거였고 민수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깨달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 우리 아들.